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정말 큰 악재였죠. 이 악재 중에 하나였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12일 만에 마무리가 되면서 모든 증시들이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만 6천 선을 돌파하면서 거침없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규제를 정의하는 주요 법안의 틀을 선보일 계획이라는 소식들까지 들려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기대감, 그쵸? 이 기대감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 이 리플은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의 채택과 ETF 재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긍정적이게 제도권 진입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비트코인 10만 6천 달러 중동 휴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재성, 그쵸? 이 악재성 이벤트였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2일, 그쵸? 12일 만에 휴전 합의가 되면서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만한 반대로 시장에 악재는 사라지고 호재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리플과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재료와, 그렇죠? 이 재료와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10만 6천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을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날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상원은행위원장인 팀 스콧과 신시아 루미스 의원 등 공화당 의원이 이제 가상자산 규제를 정의하는 주요 법안의 틀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가상자산 규제를 정의하는 주요 법안의 틀을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존에 여러분들 가상화폐 시장은 이 투자 시장에서 제대로 어떻게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그쵸? 이건 팩트잖아요. 인정받지 못했는데 도박과 투기 자산 그리고 사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당당하게 주요 법안의 틀 안에서 인정받고 제도권 자산으로서 성숙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파월 기준금리 고점 도달 인하 여력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으며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밝혀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여지고 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경우 금리 인하 시점이 어떻게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리플만 올라가면 되지 굳이 금리까지 봐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우리 가상자산은 그냥 가상자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틀과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금리, 그쵸? 이 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그쵸?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어때요? 샀던 집을 물론 다시 되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고래, 그쵸?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그쵸? 이 세력들은 누구예요? 기업이고 기관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금리가 여전히 높게 되면은 이 투자 자금들을 어떻게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급감하게 될 거고요.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면은 주가는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금리에 따라서 자금 유동성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고 예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파월, 은행, 암호화폐 산업 참여 가능하다. 금융시스템 건전성 보장 전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은행들은 암호화폐 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요, 비축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말은 즉 은행들도 이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어떻게 투자, 그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수많은 자본금들이 이제는 리플과 가상자산을 통해서 유입될 수 있다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구조를 이해하고요, 리플의 밸류를 신뢰하면서 투자에 나가셔야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인 겁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계속해서 이 3,000원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뭐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올라가는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라면은 3,250원짜리, 당연히 이제 3,000원짜리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3,250원짜리 요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계속해서 상방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3,000원짜리를 결국에는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 전 저점 구간인 2,500원짜리까지도 쌍바닥 체크하러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건 올라가요, 내려가요 라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라가려면 이제 이 자리가 중요하지만 떨어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100% 비중을 갖고 있다라면 1차, 2차, 3차 나눠가지고 25%, 50% 물량을 나눠서, 떨어지면 여기서 1차로 25% 물량, 또 떨어지면 2차 25%,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50% 물량을 다 채워가면서 총 100% 물량을 다 채워가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분할 매수로 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